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규헌입니다. 에듀윌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차량운동학 전임 교수고요. 자, 교통사고 조사학기 이사입니다. 네. 자, 보험통신 이제 96과 딜레마존입니다. 딜레마존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볼 텐데요. 자, 여러분 교차로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교차로에 진입했다라고 볼까요? 자, 1번 정지선 넘으면, 2번 횡단보도 끝은 지나면, 3번 가로지르는 도로의 연석선 여기를 지나면. 1번, 2번, 3번 어느 걸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정지선 지나면 교차로 진입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정지선 앞에 서야 되는데 정지선을 대충 넘어가서 정차에 있다가 신호받아서 출발하잖아요. 신호위반입니다. 그 상태에서 신호위반해서 달려오는 차량하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양차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정지선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정지선 넘어서면 교차로에 진입한 걸로 봅니다. 내가 교차로에 언제 들어갔냐? 빨간불에 들어갔잖아.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신으로 들어와서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신호위반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정지선에 진입하면 이제 교차로 진입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통상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정도의 교차로, 일반적인 교차로라면 횡단보도 폭을 다 포함한 교차로를 지나가는 이 전체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 한 35에서 45m 정도 됩니다. 그럼 40m 정도 가정할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m 정도 된다라고 치면, 자, 차가 진행이 오는데 황색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서야 되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2 황색 신호의 의미에서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그 전에 정지하고, 만약에 차망의 일부라도 뭐 앞범퍼만 들어갔든지 뭐 타이어 정도 들어갔든지 뭐 반쯤 들어갔든지 일부라도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그때 황색 신호 들어왔다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색 신호는 최소 3초에서 5초까지 주어집니다. 근데 보통은 3초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3초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60km 도로다. 일반적인 60km 도로면 60km/h의 속도에서 차는 1초에 몇 미터를 가느냐? 16.7m를 갑니다. 그게 공주거리예요. 자, 이거 복잡한 공식 몰라도 됩니다. 자, 1초에 16.7m 정도 갑니다. 그러면 여기 한 2초 정도면 교차로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죠. 2점 몇 초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정지선 딱 여기 딱 왔는데 황색이 딱 바뀌었어요. 그러면 적색되기 전에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3초잖아요. 16.7이니까 한 33m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뭐 한 정지선 조금 전에 내가 황색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빨간색 되기 전에 빠져나갈 수 있죠. 자, 조금 더 뒤로 밀어봅시다. 한 1, 2초 전에 황색이 들어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신호 받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 바뀌었네 출발해야지라고 출발하는 차가 여기까지 오려면 최소 2, 3초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도 사고는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황색 신호를 3초로 안전하게 줘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여기서 달려가고 있어요. 정지선 11m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냥 달렸어요. 그런데 여기 신호가 어떻게 되냐면 양방 직진 신호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쪽 직진 신호가 끝나고 여기 직좌가 들어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는 황색은, 여기서는 그런 신호 보신 적 있나요? 녹색이 들어와 있다가 녹색은 가만히 있는데 황색이 들어와요. 그리고는 녹색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 들어올 거다라는 예비 신호인 거죠. 노란색이.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냥 노란색이고 여기서는 녹색과 노란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빨간불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직좌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신호 체계인 교차로였어요. 11m 전에 황색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도 황색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11m 전이에요. 그냥 달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 차는 녹색 신호에 좌회전했어요. 근데 뭐가 있냐? 여기에 신호기 위에, 우리한테는 안 보이지, 저쪽에는 안 보이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습니다. 이 차는 비보호 좌회전 중, 이 차는 황색 불에 정지선을 넘었어요. 신호위반. 그래서 이 차의 운전자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 신호위반으로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과실 이런 사고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이력도
더해졌겠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을 받았어요. 신호위반으로. 그런데 이게 신호위반 맞나요?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주거리 뭐냐면 신호가 바뀌었어요. 서야 되잖아요. 신호 바뀌었네, 서야 되네 라고 내가 인식하고 그 신호가 발까지 전해져 가지고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타이어가 딱 제동이 딱 먹어서 이제 제동이 쫙 끼익 될 때까지 법원에서 인정하는 시간은 약 한 1초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신체 건강한 남자 기준은 한 0.7초에 0.8초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차는 60km/h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초속으로 환산하고요. 1초에 몇 미터 가냐 이렇게 계산하면 16.7m 갑니다. 1초 만에 벌써 정지선 넘었어요. 나는 제동을 하려고 브레이크 발을 밟아가지고 꽉 눌렀는데 제동이 먹기도 전에 벌써 정지선 지났어요. 이 차 신호위반 맞나요? 자, 그러면 제동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냐? 공식 몰라도 돼요. 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내가 알아야 됩니다. 자, 시속을 초속으로 환산하는 계수 3.65로 나눠주고 이 속도를 제곱한 다음에 밑에 0.8은 뭐냐면 건조한 아스팔트 노면, 마른 날 아스팔트 노면, 그러니까 제동이 아주 잘 먹는 조건, 승용차와 노면의 마찰 계수를 0.8로 줍니다. 그리고 9.8은 중력가속도예요. 계산해보면 17.6m 정도 끼익 하고 선다는 얘기입니다. 17.7m 약 16.7m 정도를 그냥 쭉 굴러가서 17.7m 정도 끼익 하고 가서 선다는 얘기예요. 총 34.4m 정도입니다. 근데 반응이 좀 빨랐다. 11.7m다. 그럼 얼마예요? 29.4m죠. 그러니까 약 30에서 한 35m 정도 정지하기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60km/h의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그런데 여기서 11m에서 바로 제동 들어가서 빨리 서가지고 30m다. 그러면 어디 서냐면 차가 여기 섭니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32조 교차로 내에서는 정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급제동해서 교차로 한복판에 서야 될까요? 서면은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도로교통법 위반이 그래도 신호위반보다 낫다고? 그래서 여기 서야 된다고? 정말 설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설 수 없죠. 그래서 딜레마라는 겁니다. 여기서 황색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를 서자니 교차로 내에 정차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결국은 교차로 내에 또 정차하면 안 되니까 법을 어기게 될 것 같고 그대로 달리자니 그러면 신호위반이잖아요. 황색 신호 정지선 넘어버리면 신호위반이잖아요. 신호위반이 되니까 그냥 넘기도 뭐 좀 그렇고 갈등이 되는 갈등 구간 그게 딜레마 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이 도로교통법 법을 만들 때 이분들이 물리학적 기본 이론이나 소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긴 그래요.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정지선 넘기 전에 황색이면 서라. 정지선 넘어서 황색 돌았으면 빨리 빠져나가라. 그런데 방금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60km/h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정지선 11m 전에 황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서야 되죠. 법대로 따지면. 그런데 요 11m 만에 이거 설 수 있어 없어? 굴러가는 것만 벌써 11m, 16m 막 굴러간다니까요. 그냥 굴러가는 것만. 그리고 그 뒤에 제동이 되어야 설 거 아니에요. 설 수 없죠. 물리학적으로. 그런데 법에는 서라고 돼 있어요. 입법적 불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반영해서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입법적 불비인데요. 이 상황이 딱 입법적 불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전만 딱 따져가지고 너 신호 위반한 거잖아. 신호 위반.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가혹하죠. 그래서 지금 상고한 상태입니다. 항소죠. 항소. 2심으로. 하려고 하는 상태예요. 포항에서 실제 있었던 사고를 좀 예로 들어드는 겁니다. 그 판결이 나오면 아마 제도 딜레마존에 대한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판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모르죠. 2심 가서도 신호위반 맞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11m 전에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60km/h의 속도에서 정지선 전에 정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차량의 신호 위반에 책임을 물리는 건 가혹하다라는 제 주장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 신호에 교차로를 가고 있는데 속도를 확 줄일 수는 없죠.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지금 저 신호가 지금 바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바뀌면 서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딜레마존 사고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면 뻔히 11m 여러분들 정말 짧거든요. 11m 긴 거 같죠? 짧아요. 한 30m, 40m, 50m 뒤에서 저 전방에 황색 들어왔는데 가속을 하네.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러다 사고 나는 그런 상황을 두고 딜레마존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황색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서셔야 돼요. 근데 정지선 진짜 정지선 딱 넘어나는데 막 황색을 바뀌어서 그러면 그때는 가야지. 그러니까 적절히 하셔야 되는데 뒤에서 이따만 덤프 트럭이 막 달려오고 있는데 황색이라고 확 서버리면 잘못하면 죽죠. 그때는 가야 돼. 딱지를 끄더라도 가야 돼 그때는. 그러니까 유도리 일본어 쓰면 안 되나요? 유연하게 대처하시되 이러한 딜레마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에 인접했을 때는 빨리 빠져나가려고 가속을 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황색이나 혹은 적색으로 신호가 좀 바뀔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빨리 서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차로를 진입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한 부분 안전운전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